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비리,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간 소식도 확인해보고 이번에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유럽 상황 확인해본 것처럼 이 위원님과도 유럽 상황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속보를 어떤 전해드리고 거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 선물이 출발했는데요. 네네. 1% 상승으로 현재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것. 물론 다행입니다. 선물입니다만 좋아지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은 이번 주에는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편할 것 같아요. 안 반등이 편합니까? 나와도 뭐 너무 미미하고 그동안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우리 국장은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다들 이렇게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다 오르는데 아휴, 국내 오늘 증시가 아침에 올라가면 되죠, 뭐. 어제 빠진 거 다 메울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2부 만나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유럽 시장을 오늘은 또 정리해 주실 건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정리라고 할 건 없고요. 네. 또 미국 시장이 또 노예 해방일, 휴장이죠? 노예 해방일 휴장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유럽 상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나라도 안 좋았고 아시아장 이렇게 좀 영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과하게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좀 과하게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일단 유럽은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요. 1% 내외 좀 반등한 곳이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0.6% 올라갔는데요. 영국이 한 1.5% 그리고 독일이 한 1% 올라가면서 좀 올라갔고요. 또 미국과 달리 바로 위에는 캐나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거든요. 캐나다는 또 주가가 또 1% 이상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선물이란 게 큰 의미는 없겠으나 일단 미국이 오늘 반등에 지금 반등 출발하는 선물 시장에서 약간의 그런 것 쪽에서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처럼요 올해 연초 대비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23%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것들은 좀 먼저 각국의 화폐 단위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발표된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면 코스피 이렇게 그 지수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24%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고요. 영국은 마이너스 5%. 영국이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박한 나라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를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그런 레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국이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내렸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7% 정도 내려서 상대적으로 유럽이 조금 선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영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죠. 마이너스 5%에 좀 멈춰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오늘 상대적으로 좀 반등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캐나다 잠깐 보겠습니다. 캐나다 오늘 말씀드렸던데 1.4%가 올라갔고 캐나다가 지금 미국 대비 올해 3분의 1 정도 떨어졌습니다. 9%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23%입니다. 물론 아까 이제 다 각국의 화폐 단위로 한 거라고 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국의 그대로 한 거니까 지수니까요.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9%인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캐나다랑 미국은 환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 이런 거 고려하면 이 정도가 지금 격차가 정확하다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영국이랑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왜 선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보여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림이냐면 각국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 콘센서스의 변화입니다. 콘센서스 변화요. 그래서 요즘 보면 미국이 230달러입니다. 올해 연말이 230달러인데 그 자체가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아마 댓글창에서도 그렇게 지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망 자체가 조금씩 하향하게 굴고 상승 추세가 되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어려워지면 환율이나 이런 원자재 값 그러면 여전히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각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어찌됐건 같은 그런 정도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영국은 조금 쉬었지만 다시 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영국은 계속해서 2점에 상향되고 있고요. 캐나다도 완만하게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데요. 미국은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치솟하면서 최근 들어서 4주 연속 보면 정확한 팩트셋 기준을 보면 그냥 몇 센트 단위로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 정도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 밑이 이제 일본이랑 전체 유로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큰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가 유독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 주가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도대체 왜 그런지를 제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은 S&P 500 중에서 한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섹터가 비중이 큰 게 혹시 아시죠? IT입니다. IT가 한 2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두 번째고 그다음 쭉쭉쭉 내려오는데요. 물론 영국에서 제가 알기에는 시가 중에 가장 큰 거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다른 뭐 그 필수소비재들이 있겠고 금융업이 발달돼 있어갖고요. 필수소비재가 18%, 금융이 17%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에너지랑 소재가 12.3%, 11%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들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국은 아시다시피 뭐 광물도 그런 것도 있고 석유도 있고 거기다가 소재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25%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IT 있죠. IT는 지금 1.5%밖에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IT가 올해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몇 등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1개 섹터 올해 상승률 하락률 다 하락했는데 11등. 11등까지 아니고 마이너스 9등일 겁니다. 9등 정도로 제가 알기에 9등 10등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지금 영국에서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영국이 좀 견주한 거. 물론 마이너스지만 견주하는 흐름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약간 더 심합니다. 캐나다는 금융이 36%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5대 은행, 6대 은행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TD뱅크, 그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몬트리올 뱅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비모, 뱅크 오브 몬트리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36%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이 에너지랑 소재가 각각 18%랑 1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이 30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앞서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20% 조금 23%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더 훨씬 넘는 거죠. 28%가 캐나다가 에너지와 소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는 뭐 제조업이란 게 별게 없는 나라거든요. 제조업이란 게 별게 없고 여러분은 기억하시는 제조업은 그냥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룰루레몬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입니다. 룰루레몬. 그 정도로 제조. 네, 그리고 이제 있죠. 캐나다 구스가 두 개 유명 대표적인 캐나다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제조업 브랜드는 두 개 외에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도 브랜드 뭐냐 그러면 딱 두 개 얘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있고 이제 조금 보시면 이제 신발 브랜드가 몇 개 있긴 있는데 크게 뭐 유명한 건 아니고요. 여튼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에너지나 소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캐나다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를 딱 보시면 이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참고로 미국과 차이입니다. 미국은요. IT가 27%죠. 아까 영국이 1%였잖아요. 볼까요? 캐나다 IT 볼까요? 캐나다 IT가 5%입니다. 네. 이건 쇼피파이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 이제 그 IT 기업들이 이제 토론토에 많이 또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는 앞서 30%와 20%를 차지했던 에너지와 소재가 에너지가 많이 올랐다고 해봤자 여전히 4.5%, 2.7%밖에 안 되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올해의 주시장의 각국의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좀 이게 굳이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되겠으나 미국은 성장주죠 지금. 성장의 느낌으로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IT가 많이 있고 그리고 영국과 상대적으로 캐나다는 성장 약간 아닌 거죠 지금요. 성장 어떻게 됐건 IT가 지금 1%밖에 없는 영국. 5%밖에 안 되는 캐나다랑은 많이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주요 국가 중에서요. 주요 국가, 그러니까 저희 말했던 OECD 국가 그런 나라들 저 밑에 일부 정말 그 에너지만 갖고 있고 국물만 하는 그런 일부 국가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 중에서요. 캐나다 달러 정도만이 미국 달러 대비 견조로 움직입니다. 지금. 그 일단 올해가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올해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1달러가 캐나다 달러로 1.3달러 정도 내외거든요. 조금 낮았다라 해도 이거 편차가 되게 작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딱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캐나다도 주식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캐나다 주식을 살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거로 제가 뭐 들었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막 오프라인만 되거나 아니면 HTS만 되거나 하면 증권사마다 다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한 증권사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캐나다 주식을 하실 분들은 캐나다 토론토랑 뉴욕에 동시 상장돼 있거나
아니면은 캐나다 기업 중에서 미국에만 상장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도 은행들이 있잖아요. 은행들은 대부분이 양쪽에 듀얼 리스트 동시 상장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관심 있으면은 EWC일 겁니다. 네. 캐나다 네, 맞아요.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저희 미주미도 마찬가지, 3프로도 마찬가지 해외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90%가 미국이고요. 미주미 경우엔 그렇습니다. 90%가 해외에서 보신다면 90%가 미국이고 한 7, 8%가 캐나다고 그 외 지역인 2, 3% 정도 되는데요. 캐나다 계신 분들은 ETF가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캐나다 계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아마 부사장님들 그렇고 특히 여도은행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배당 많이 받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금 내서요? 예, 배당을 받으면 ETF도 마찬가지로 네, 알고 그렇죠. 있는데 배당을 많이 받으면 그게 금융종합과세에 들어오면 금융에 별도 추가 또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국도 그렇고 제가 알기엔 국내에도 그런데요. 제가 국내는 정확히 규정을 모르겠는데 미국은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ETF는 혹시 아시겠지만 ETF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 이학년 위원은 아무것도 모른다 또 쓰시는 분이 계세요. 워낙 그 ETF는 배당이란 말을 안 씁니다. 분배금이라고. 분배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디비던드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분배금이라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칭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쓸 때도 배당금. 법률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배당금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 저희는 배당금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알고 있다는 거 분배금 배당금 알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배당금을 있죠. ETF는 모든 기업들한테 배당을 받아서 나눠주는 분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의 상장 규정 SEC에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약간의 예외적인 것들이 미국과 약간 다르게 뭔가 좀 규정이 자유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미 비트코인 있죠. 미국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선물을 거래되잖아요. 선물을 ETF 만든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 캐나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ETF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상장돼 있어요. 세계 최초로요. 또 하나가 배당 있죠. 배당. 네. 배당을 분배금으로 안 줘도 되는 거가 허용이 돼 있어요. 배당을 무조건 나눠줘서 분배금을 줘야 되는 게 규정입니다. SEC는. 그래서 SEC는 ETF들의 인덱스가 아니면 다 줍니다. ETF 받을 줄 게 없으니까 다 나눠주게 돼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배당.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는 똑같이 배당을 받더라도 모으더라도 그 돈을 재투자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소위 드립이란 걸 합니다. 한국에서는 드립 기능이 없는데 미국에 그거 보시는 분들은 드립이란 걸 아시는 게 있습니다. 드립은 돈을 받으면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돈을 모아서 그 주식을 자동으로 사주는 게 있어요. 거래에서 거래 비용도 안 받고 그 드립이란 그 기능이 있습니다. DRIP인데 똑같이 ETF가 그렇게 해줍니다. 분배금을 받으면 그걸 갖고 또 재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나름 히트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 미국 캐나다에 계시고 캐나다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캐나다 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예 디스트리뷰션이 없는 ETF를 찾아보시면 오히려 그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 계셔. 왜냐하면 받으면 그것도 세금 내신 분이 다 마찬가지 있는데 그걸 하면 세금이 일단 차익에 대한 거래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고 나서야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수익률만 보면 똑같은 S&P 500이라 하더라도요. 수익률이 캐나다에 상장돼 있는 그 S&P 500이 수익률이 조금 더 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거. 왜냐하면 배당이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일단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당 지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TR 토탈 리턴이라는 붙어 네. 있는 그런 ETF가 있잖아요. 그런 네. 거랑 같은 개념인 건가요? 그 토와 TTR은 부산님 아시는 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턴이라고 배당 이것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분배금을 받는데 그 분배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재투자. 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없는 걸 알았는데 있으면 네. 다행이네요. 그런 것들 찾아보고. 토탈 리턴, 네, TR 앞에 붙어 있는 네. 그런 ETF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다가 전 지금 방금 그 캐나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의 네. 움직임을 보니까 만만치 않게 달러 못지않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올랐어요. 달러도 달러지만 캐나다 달러가 좀 무지막지하게 지금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 계신 분은 많이 아시고요. 캐나다도 이제 어찌 됐건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계시잖아요. 지금 1달러가 좀 1,000원이 됐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작년 말에 지금 작년 초에 지금 820원, 840원까지 했던 거가 엄청난 올라와서 진짜 미국 달러보다 심증적으로 느끼기에는 똑같이 보면 미국 달러,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달러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아주 조금 진정세가 나타났죠. 네, 실제로 보면 유가 같은 경우도 소폭 이제 반등하겠지만 전체 추세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금값은 이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거의 제가 아침에 네. 환율 봤더니 거의 1,293원 막 이러던데요. 얼마요? 1,293원. 달러 대비 원화가 네. 거의 1,300원 붙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어저께는 뭐 돌파했다가 약간 네, 좀 네. 밀리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빨리 좀 안정돼야지 주시장도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 의견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리. 네, 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워낙 많이 있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소개드렸다시피 실제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소위 그 어떤 과매도 국면을 하는 지표들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그 연중 최저가 52주 최저가가 43% 종목 수가 네. 있다는 얘기 해드렸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전체 500개 주식 중에서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이요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만이 S&P 500 위에 가 있는 정도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과매도 국면으로 하고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이 과매도 했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는 이건 아니겠고요. 또 CNN 같은 경우에 보면 소위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14포인트 그러면서 또 최저 수준까지 가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불앤베어 지수 같은 건 0입니다. 0.02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후에 어느 정도 또 반등할 수 있다는 여력은 분명히 있겠지만 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 얘기들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야 그때 좀 샀으면 하지만 그건 뭐 얘기 다 지나간 다음에 미래에서 과거를 보고 하는 덧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펀드스들의 탐내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강한 어떤 그 자신감을 여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분은 에너지와 대표 기술주를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큰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저께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거를 갖고 얘기하는지를 지금 한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S&P 500의 기술주만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S&P 500의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15.8배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주 있죠. IT 섹터가 6월 9일 기준은 20.7배거든요. 20.7배는 리만 사태 때 그리고 닷컴 버블 직전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2011년 이때보다는 상당히 높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상대 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기술주의 상대 PR이 전체 S&P 500 대비도 지금 1.2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탐리가 이런 걸 갖고 지금 얘기한다라고 좀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타겟가 얼마대 제품 가격 인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로 알 수 있냐면 재고가 상당히 쌓여 있는 거 늘어나는 거를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되겠고요. 당장은 변동성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기대감을 얘기하겠고요.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2003년 수준이거나 하반기에 그러면서 기술주의 시장,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잘 버는 기술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제가 표현할 때 1번 정도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돈을 못 버는 기술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요거는 해당되는 거 딱 쉽게 얘기해서 ARKK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못 버는 기술주들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보면 약간 다른 사람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캐시우드 얘기하면 짜증나지만 캐시우드는 바닥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술주가 제일 먼저 올라갈 거 얘기하는데 여기는 PS입니다. PS예요. 프라이스 퍼 세일즈잖아요. 이것들이 매출 대비 프라이스가 지금부터 최저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이건 거의 리만 사태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앞에 펀드스의 탐리가 얘기하는 거랑 그 캐시우다 얘기하는 전혀 다른 종목군이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런 것들도 보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식은 많이 떨어졌다고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드라이버. 치고 나가는 힘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지. 그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유가가 떨어지는 걸지 달러가 떨어지는 거 될지
아니면 이익이 다시 한번 훅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지 아니면 엄청난 힘에 의해서 수급이 좋아질지 그건 모르겠으나 실제로 보면 그런 다양한 징후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볼만하다. 다만 언제일지 늘 말씀드리자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재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늘 말씀드리자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안 되면 두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좀 천천히 좀 보시면서 좀 기다리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상반기 길죠? 내내 기다려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피크 칠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요 그림까지만 네. 보여드리면 리세션에 대한 걱정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덧없는 얘기일 수 있으나 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면 지금 리세션이라는 건 평균 5년마다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0%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뉴스 보시면 월스트리트 어저께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를 보면 경제학자들이 44%의 리세션 확률이 내년까지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평균의 2배라는 겁니다. 탐리 얘기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재고가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재고가 줄어드는 거, 유가가 좀 하락하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달러가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져야지 결국은 이익 전망이 다시 이익 조정 비율이 상향되겠죠. 그러니까 달러 계속 올라가면 누가 아무리 이익 전망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기억하시는 거 볼만한 것은 달러가 좀 떨어져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유럽과 캐나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이제 미장이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소식들 쭉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미국 쪽 선물 시장은 일단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과연 오늘 어제 하락분을 좀 모두 만회할 수 있을지 부디 국장이 오늘은 조금 억울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